2021년 4월 유럽의 12개 B클럽들이 유러피언 슈퍼리그 창설을 발표했을 때 전세계 축구 팬들과 각국 정부의 맹렬한 반발에 부딪혀 이 계획은 48시간 만에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반란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사건은 그러나 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조용히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8시간 만에 침몰한 줄 알았던 슈퍼리그가 어떻게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부활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1년 4월의 48시간 천하는 단순한 충동적인 반란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유럽 B클럽들과 UEFA 간의 깊은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사건이었으며 이 싸움의 본질은 표면적으로는 돈이었고 근본적으로는 권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UEFA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축구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독점적으로 주관해온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회의 모든 중계 권리와 상업적 권리를 소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관리하며 그중 일부를 참가 클럽들에게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나 바르셀로나의 후안 라포르타 회장 같은 B클럽 수뇌부들의 불만은 명확했는데 실제 경기를 뛰고 메시나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며 모든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클럽들이지만 왜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주관단체인 UEFA가 수익의 가장 큰 파이를 가져가고 클럽 운영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불만이었죠. 이러한 불만은 UEFA가 도입한 FFP 규정과 각국 리그의 PSR이 클럽들의 지출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거세졌죠. 결국 그들은 2021년 UEFA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첫 번째 시도를 감행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등이 없는 폐쇄형 리그 모델로 15개의 창립 멤버가 영원히 자리를 보장받는 이러한 미국식 프랜차이즈 모델은 경쟁과 공정성이라는 유럽 축구 150년의 전통과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처참했고 특히 잉글랜드 팬덤의 맹렬한 반발과 영국 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부딪히면서 프리미어리그 6개 클럽이 48시간 만에 탈퇴를 선언하며 반란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21년 4월의 실패 이후 슈퍼리그의 잔당과 그들의 마케팅 회사 A22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그라운드 밖에서 UEFA를 공격할 무기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연합의 경쟁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 축구의 70년 역사를 뒤흔드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슈퍼리그를 승인한다거나 슈퍼리그가 좋은 리그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법원이 심판한 대상은 오직 UEFA였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FIFA와 UEFA가 자신들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축구대회도 출범할 수 없도록 막고 이에 참여하는 클럽이나 선수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경쟁법상 독점적인 지위남용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축구계의 핵폭탄과도 같았는데 그동안 UEFA가 반란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은 챔피언스 리그와 자국 리그에서 퇴출될 것이며 소속 선수는 월드컵이나 유로에 뛸 수 없다는 치명적인 징계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유럽 최고의 법원은 UEFA가 경쟁대회의 출연을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UEFA로부터 바로 그 핵무기를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슈퍼리그의 법적 지위는 48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2021년 그들은 팬들의 반발로 무너진 불법 반란군이었지만 2024년 12월 이후로 그들은 UEFA의 독점 체제에 맞서는 합법적인 대한리그이자 정당한 시장 경쟁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슈퍼리그를 주도하는 A22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슈퍼리그의 청사진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재판 결과 때문이었고 그들은 더 이상 반란군이 아니라 법원의 승인을 받은 혁명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A22에게 법적인 방패를 쥐어주었으나 그들은 법적인 승리만으로는 2021년과 같은 팬들의 저항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A22가 공개한 새로운 슈퍼리그의 청사진은 2021년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2021년 실패의 원인이었던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매우 영리하게 설계된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한 점은 바로 개방성이었는데 2021년 모델의 가장 큰 비판점은 강등이 없는 15개의 영구 창립 멤버가 있는 폐쇄형 리그였습니다. 이는 경쟁과 승강제라는 유럽 축구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미국식 프랜차이즈 모델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A22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폐쇄형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했으며 그들이 새롭게 제안한 모델은 총 64개 클럽이 참가하는 3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상위 리그인 스타리그와 2부 리그 격인 골드리그가 있으며 그리고 3부 리그 격인 블루리그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그들 사이에 매 시즌 승강제를 도입한다는 점이죠. 또한 하위 리그인 블루리그는 각국 리그 성적을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 이는 자신들의 리그는 UEFA의 챔피언스 리그보다 더욱 공정하고 개방적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점은 훨씬 더 파격적이고 강력했는데 바로 전경기 무료 중계였습니다. A22는 유니파이라는 이름의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하여 슈퍼리그의 모든 경기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100% 무료로 스트리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UEFA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면으로 겨냥한 핵무기였는데, UEFA의 주 수입원은 스카이 스포츠나 스포티비 같은 유료 방송사에 챔피언스 리그 중계권을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며, 팬들은 매년 치솟는 유료 구독료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A22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UEFA가 팬들을 상대로 돈 장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축구를 팬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축구는 팬의 것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여전히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있는데,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두 거함에게 UEFA의 통제를 벗어난 이 새로운 리그는 재정 위기를 벗어나고 프리미어리그와 국가자본 클럽들에게 대항할 유일한 금융 생명줄과도 같은 셈이죠. 2024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A22에게 합법이라는 방패를 쥐어주었지만,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뿐이며, 현재 축구계의 패권은 UEFA의 수성과 슈퍼리그의 공성이라는 치열한 법적 재정적 힘겨루기인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UEFA는 법이 아닌 돈으로 반격에 나섰는데, UEFA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 시즌부터 챔피언스 리그를 36개 팀이 참가하는 스위스 모델로 전면 개편하면서, 이는 더 많은 경기를 치르게 하여 중계권료 수입과 티켓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는 클럽들에게 슈퍼리그라는 불확실한 모험을 감수하느니 이미 검증되고 더 부유해진 챔스에 머무르라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동시에 UEFA는 새로운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UEFA의 독점을 금지했을 뿐이며 경쟁을 막지는 않았기 때문에 UEFA와 각국 리그는 현재 자국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UEFA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새로운 참가 규정을 도입하려 하고 있죠. A22 측은 이 규정 역시 불법이라며 2차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전쟁이 이제 그라운드가 아닌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8시간 만에 무너졌던 프리미어리그의 6개 클럽들은 2021년과 내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들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프리미어리그 자체의 강력한 재정 규제인 PSR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 뉴캐슬 등 막대한 자본을 가진 클럽들조차 PSR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죠.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A22가 제안하는 슈퍼리그의 새로운 수익원은 EPL 클럽들에게 과거보다 훨씬 더 유혹적인 제안이 되고 있죠. 현재까지 EPL 클럽들은 슈퍼리그를 반대하는 팬들의 여론과 PSR 규제를 벗어날 돈이 절실한 구단의 회계장부 사이에서 그 어떤 공개적인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슈퍼리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축구의 미래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 앞에 놓여 있는데, 지난 70년간 유럽 축구를 지배해온 UEFA의 전통과 질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클럽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새로운 판을 짜는 혁명을 받아들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